나는 강민서, 32살. 얼마 전까지 나는 하이브 미디어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헌신하며 일해왔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이 회사에 내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으며 주당 60시간 넘게 일했다. 반면 내 동료 김재훈은 최소한의 업무만 겨우 해내며 늘 가볍게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마케팅 본부장 자리는 내 것이라 확신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발표 날 나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날은 내 경력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안겨주었다. 내가 처음 하이브 미디어의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본사의 면접을 보러 들어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미시간 대학교 MBA를 막 마치고 서울의 고층 빌딩처럼 거대한 꿈을 안고 나는 마케팅 세계를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면접은 정말 잘 풀렸고 그들이 마케팅 코디네이터라는 신입직을 제안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다. 급여는 기대보다 낮았지만 나는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첫날부터 나는 상사들에게 믿음직한 직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신입들이 퇴근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때 나는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퇴근했다. 사무실 층의 마지막까지 불이 켜진 책상이 내 자리였다. 비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입사 2년째는 마케팅 전문가로 승진했다. 내가 맡은 캠페인들은 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리버사이드 호텔 체인을 위한 캠페인은 한 분기 만에 예약률을 37% 끌어올렸고 뉴트리라이프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사로잡아 매출을 40% 이상 증가시켰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명확한 수치로 입증된 탁월한 성과였다. 내 멘토이자 마케팅 본부장인 정윤희 부장님은 일찍이 내 가능성을 알아보셨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분이었다. 보통은 상급 직원들만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미팅에 나를 초대하기 시작하셨고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다. 민서 씨는 날것의 재능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능을 지키는 성실함과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은 드물죠. 그녀는 단순히 마케팅 전략뿐 아니라 복잡한 회사의 권력 구조를 헤쳐나가는 법도 알려주셨다. 그러다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용히 나를 따로 불렀다. 지훈 팀장과 얘기해봤어요. 내가 물러나면 본부장 자리가 비게 되죠. 지원해봐요. 준비가 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그 뒤 3개월 동안 나는 온 힘을 다해 준비했다. 최고의 캠페인을 모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최신 디지털 마케팅 전략 과정을 수강했으며 매주 화요일 밤 토스트마스터즈에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연마했다. 아침 출근길엔 리더십과 조직관리 관련 서적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엔 형광펜을 칠했다. 지훈 팀장과의 면접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 풀렸다. 그는 내 포트폴리오에 진심으로 감탄한 듯 보였고 내가 특별히 준비한 5년간의 성장 전략 발표를 보고 말했다. 대단하네요, 민서 씨. 아주 철저하고 앞을 내다보는 사고방식이 돋보입니다. 면접실을 나섰을 때 동료인 박지수와 이현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지수가 설렘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잘 된 것 같아. 나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숨기며 말했다. 뭘 잘 되고 말고가 있어.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 자리는 원래부터 내 거였잖아. 지훈 팀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 뽑을 리 없어. 그날 밤 나는 발표날 입을 완벽한 정장을 찾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다. 결국
자신감과 전문성이 모두 느껴지는 짙은 남색 정장을 골랐다. 매장에서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상상해 보았다. 지훈 팀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다. 우리의 새로운 마케팅 본부장은 강민서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분명 자격도 있었다. 한편 김재훈은 나보다 1년 늦게 하이브 미디어에 입사했다. 나는 노력과 성과로 내 자리를 만들어 왔지만 재훈은 그의 매력과 인맥으로 쉽게 자리 잡은 듯 보였다. 유명 광고인의 아들이라는 배경 때문인지 그는 처음부터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지녔다. 출근 시간은 8시 30분인데도 항상 9시 반쯤에 등장했고 변명은 교통체증이니 지하철 고장이니 화려했다. 점심시간은 늘 길었고 가끔은 술 냄새가 배어 돌아왔다. 퇴근은 5시 정각 딱 맞춰서였다. 그의 입버릇은 열심히 일하나 안 일하나였고 그건 상사에게는 농담처럼 통했지만 동료들에게는 부담이었다. 그의 업무 태도는 무책임했지만 정치적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임원들이 나타날 때면 어김없이 커피를 들고 등장했고 경영진의 자녀 축구 경기나 부인의 자선 행사에 대해 묻는 등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호감을 샀다. 그는 지훈 팀장의 농담에도 진심으로 웃으며 월요일 아침 회의엔 주말 스포츠 경기 분석을 빠짐없이 준비해왔다. 초반엔 나는 그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같은 마케팅 전문가 직책이긴 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과를 내는 데 집중했고 그는 사람을 사로잡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첫 경고는 그가 입사 6개월쯤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우리 둘은 프랭클린 스포츠 프로젝트를 함께 맡았고 그는 SNS 전략을, 나는 전통 매체를 맡기로 되어 있었다. 발표 하루 전날 그는 자신의 파트를 좀 다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전략 문서도 콘텐츠 캘린더도 기초조사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밤 12시까지 남아 새로 기획안을 만들었고 그는 다음날 내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밤새 만든 내용을 고스란히 말하면서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그는 반복해서 자신의 책임을 내게 떠넘겼다. 레이크사이드 몰 캠페인에서는 고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그의 업무였지만 마감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을 대신 마무리했다.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그린라이프 오가닉 신제품 출시 때는 경쟁사 분석이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가 제출한 자료는 단 3문단짜리 얕은 요약에 불과했다. 나는 그걸 15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 리포트로 다시 썼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 회사의 성과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진심이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산드라 부장님의 은퇴가 다가오던 어느 날 나는 점심시간에 사무실 건너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런데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김재훈과 지훈 팀장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눈에 띄게 진지했고 헤어질 땐 지훈 팀장이 재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고 있었다. 그런 장면은 내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친밀함의 표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심한 척 산드라 부장님께 물었다. 어제 카페에서 재훈 씨랑 팀장님이 함께 계시던데요. 요즘 자주 보시나 봐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 팀장님은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과 미팅해요.
걱정하지 마요. 누가 진짜로 일하는지 그분도 잘 아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재훈은 그동안 건너뛰던 회의에 갑자기 꾸준히 참석하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도 정확해졌고 내 프로젝트들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왔다. 최고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는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내 안에 경고등이 켜졌다. 승진 발표를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우리는 라메종이라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산드라 부장님의 은퇴 기념 저녁 식사를 가졌다. 겉으로는 그녀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였지만 재훈은 무언가 다른 기분으로 들떠 있었다. 값비싼 샴페인을 영업후시키고 의미심장한 건배사를 반복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나는 그가 박지수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곧 큰 변화가 있을 거야. 기대해도 좋아.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내 안에 처음으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노력과 결과들이 혹시 정치적 연출에 밀려 무시되는 것은 아닐까. 애써 그 의심을 지우려 했지만 재훈의 자신감은 내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놓고 말았다. 발표 당일 나는 평소보다 이른 아침 7시 15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발표 후 열릴 첫 임원회의를 위한 발표 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려 했다. 어제 미용실에서 정성껏 손질한 머리에 완벽한 핏의 남색 정장을 입은 나는 마음속으로 오늘은 나의 날이라 되뇌고 있었다. 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산드라 부장님은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재훈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고 평소보다 훨씬 말끔한 새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오전 9시 정각 지훈 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뒤이어 CEO인 정미경 사장님도 동행했다. 그녀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나는 순간 긴장했다. 중요한 발표라는 신호였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팀의 중대한 전환점을 알리는 날입니다. 15년간 놀라운 경력을 쌓으신 정윤희 본부장님께 작별을 구하며. 회의실엔 박수가 울려 퍼졌고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 새로운 마케팅 본부장 자리는 내부 인사 중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조직 문화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재훈 씨가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듯 멀게 느껴졌고 시야는 점점 좁아졌다. 믿을 수 없었다. 지훈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고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내 머릿속은 멍했고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어찌어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가슴 깊숙한 곳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지훈 팀장님, 정 사장님. 저는 이 기회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민서 씨, 당신의 헌신은 정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꽂혔다. 그의 뻔뻔함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의 수고, 나의 밤샘 작업, 내가 만든 전략들을 등에 업고 박수를 받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이 재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몇몇은 내 자리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정말 의외예요. 당연히 민서 씨일 줄 알았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나는 의연한 척하며 웃었다. 괜찮아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지막 동료가 돌아서자마자 나는 화장실로 향했고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뜨겁고 무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마음속에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체 재훈에게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왜 내 수년간의 성실함과 성과가 한순간에 무시당해야만 했을까? 마음을 다잡고 자리로 돌아오니 정윤희 부장님이 내 책상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와 실망이 엇갈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아야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두는 아닌가 봐요. 그래도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내가 말렸다. 괜찮아요. 일단 제가 직접 이해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내드린 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눈앞의 문장은 온통 흐릿해 보였다. 몇 년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쌓아온 성과와 헌신이 결국 정치력 하나에 밀려 부정당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뼈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얼마나 더 깊은 상처로 번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다음 월요일, 나는 지훈 팀장에게 피드백을 요청했다. 왜 내가 그 자리를 얻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피드백을 요청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은 단 한 가지 이유였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다. 조수의 안내를 받아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앉으세요, 강민서 씨. 무슨 일로 왔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번 인사 관련해서요. 본부장 자리 지원자 중 하나였고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제 부족했던 점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참고하고자 해서요. 그제야 그는 몸을 뒤로 기대며 나를 보았다. 민서 씨는 아주 훌륭한 직원이에요. 실무 능력도 뛰어나고. 그는 그 말만 하고 말았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재훈 씨는 어떤 점이 더 뛰어났다고 판단하셨나요? 어떤 자질이나 역량이 저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의 표정은 약간 굳어졌다. 결국은 조직 문화와의 조화, 리더십 역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어요. 김재훈 씨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있죠. 임원진이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는 나의 수많은 프로젝트 성과, 고객 피드백, 그리고 그가 직접 칭찬했던 성장 전략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럼 제가 제출했던 자료들, 실적과 전략, 고객사 평가들은 고려되지 않았나요?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물론 봤어요. 고려했죠.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는 그 말만 반복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재훈 씨도 이행 과정에서 민서 씨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복도 너머 회의실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김재훈이 보였다. 슬라이드에는 내가 만든 전략 구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목도 구성도, 글귀 하나까지도 그대로였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그는 내가 만든 것을 가져다 자신이 만든 것처럼 쓰고 있었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이후 몇 주간은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그는 끊임없이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고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묻는 척하며 내 생각을 빼갔다. 그 아이디어들은 모두 그의 이름으로 정리되어 임원진에게 제출되었다.
나는 더 이상 회의에도 불리지 않았고 내가 시작한 업무는 언제나 협업 결과로 바뀌었고 항상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혔다. 그는 나의 기존 업무를 넘겨받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여전히 내게 넘겼다. 이 자료 내일 회의용인데 좀 손 봐줄래요? 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줘 라는 뜻이었고 항상 오후 4시 45분에 던져졌다. 동료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박지수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이건 진짜 아니야. 다들 알아. 당신이 다 하고 그는 그저 이름만 얻는 거.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자 이현우가 다가왔다. 전부 문서화해. 이메일, 요청 내역, 그가 아이디어를 훔친 증거들까지 다 기록해둬. 언젠가 쓸 때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 조언을 따랐다. 별도의 문서를 만들었고 내가 만든 것과 그가 자기 것처럼 포장한 모든 자료를 비교 정리했다. 이메일 캡처, 원본 파일, 시간 기록까지. 그것은 또 하나의 업무였다. 불의에 대한 조용한 증거 수집. 마치 법정에 제출할 서류처럼 치밀하게. 며칠 뒤 은퇴 후에도 나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정윤희 부장님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나는 그날도 김재훈이 마지막 순간에 던진 급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2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너무 지쳐 보여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우리 둘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체중이 줄어 예전 정장이 헐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건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가슴을 찔렀다. 사실 나 역시 알고 있었다. 내 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황에 이제는 그의 일까지 떠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사적인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남자친구인 민혁과의 저녁 약속은 지난 한 달 동안 3번이나 취소되었고 간신히 만난 날에도 나는 내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말했었다. 요즘 당신은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 없는 것 같아. 몸만 있고 마음은 전혀 안 와 있는 느낌이야. 그 말은 아팠지만 맞는 말이었다. 나는 육체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회사에 갇혀 있었다. 새벽 3시에 깨는 일이 잦아졌고 깨어있는 동안 머릿속에는 그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내 공을 가로챌까? 다음엔 어떤 음모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회사를 떠나는 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환점이 된 사건은 김재훈이 뉴트리라이프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내 작업물로 채워 발표한 날이었다. 나는 수주간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콘셉트를 고안하고 전략을 정리하며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줄도 기여하지 않았다. 발표 당일 아침, 그는 나를 불러 말했다. 우리 내용 잘 맞춰보자. 설명해줘. 발표는 내가 할게. 본부장으로서 직접 말해야 하니까. 나는 2시간 동안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전략적 포인트부터 데이터 인사이트까지 한 문장씩 풀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발표는 단 한마디 빠짐없이 내 말을 베낀 것이었다. 뉴트리라이프 CEO가 특히 경쟁 분석 파트를 극찬하며 말했다. 이 정도로 깊이 있는 시장 분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 파트는 특히 심혈을 기울였죠. 표면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그 분석은 내가 밤새워 만든 것이었다. 3일 연속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만든 보고서였다. 발표가 끝난 뒤 클라이언트가 퇴장하는 중에 마케팅 팀장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 뛰어난 전략가네요. 팀이 복받은 거예요. 그날 오후 나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들고 복도로 돌아오던 중 지훈 팀장의 사무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선 김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솔직히 말하면 민서 씨가 요즘 좀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중요한 자리라면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다. 머그컵이 깨지며 바닥에 뜨거운 커피가 튀었지만 나는 그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는 이제 내 실력과 평판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다. 단지 내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능하게 보이게 만들어 내 자리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어두운 사무실에 나 혼자 남아 있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했다. 더는 변하지 않을 현실이었다. 산드라 부장님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지금 이 환경은 내게 남은 어떤 미래도 보장하지 않았다. 김재훈은 앞으로도 나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동시에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포장하며 사내 영향력을 더 키워갈 것이었다. 머지않아 그는 내가 일할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퇴사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 생각은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5년이라는 시간을 바쳐온 이 회사를 떠난다는 건 내 정체성 일부를 놓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이제야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온 건지도 몰랐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고용법과 회사의 윤리정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 주말 나는 친구인 정혜진 변호사, 노동 전문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말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문제는 복잡하고 오래 걸려. 아무리 네가 옳아도 고생은 각오해야 해. 진지하게 그냥 나오는 것도 고려해봐.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조용히 떠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내 것을 훔쳤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포장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물러나는 건 나 자신에게도 또 이 회사를 믿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올바르지 않다고 느껴졌다. 그 주말 민혁과 나는 한강변을 따라 오랜 산책을 했다. 나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과 분노, 좌절을 그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말이 길어지면서 내 목소리는 울컥했고 한참 말한 후에도 그는 묵묵히 내 옆을 걸으며 다 들어주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너는 그냥 회사를 나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너만의 회사를 세워야 할 사람이야. 민서야, 넌 내 일의 진심이야. 결과로 증명해왔고 누구보다 뛰어나. 왜 그런 재능을 남의 이름으로 빛나게 해줘야 해? 그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회사를 처음엔 황당한 생각처럼 느껴졌지만 걷고 또 걷는 사이 그 말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창업에 대해 조심스럽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외부에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프로젝트를 구분했고 이전에 함께 일했던 고객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정을 거듭하며 다듬은 그 편지는 겉보기엔 매우 정중하고 간결했다.
회사에 대한 감사 인사와 미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고,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분란도 없는 퇴사 선언이었다. 단, 마지막 단락만큼은 달랐다. 그 마지막 문단엔 내가 지난 몇 달간 조용히 수집하고 정리해온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인 자료와 날짜, 인용, 비교 이미지, 캡처 화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정리한 단단한 증거의 집합체였다. 나는 그 문서를 AR팀과 이사회에도 동시에 전달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고, 아침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내 안에 있던 망설임과 두려움 대신 새로운 출발을 향한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퇴사일로 정한 날은 화요일이었다. 월요일은 언제나 정신없기 때문에 나는 팀장과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오전을 택했다. 깔끔하게 정장 차림을 하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가방 속에는 작은 상자 하나와 고급 용지에 인쇄된 사직서가 들어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나는 지훈 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고,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민서 씨, 무슨 일이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짧게만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제 사직서입니다. 오늘로부터 2주 뒤 하이브 미디어를 떠나겠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불쾌감이 섞여 있었고, 말투는 어딘가 비꼬는 듯했다. 아직도 그 승진 때문이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언짢을 수 있지만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단지 승진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사직서와 함께 전달한 문서에 모두 담겨 있어요.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그래요? 뭐 떠나고 싶다니 잡을 수는 없죠. 잘 정리하고 가세요. 김재훈 씨도 당신의 실행력은 높이 평가하던데. 실행력이라는 단어, 또다시 나를 조롱하듯 다가오는 말이었다. 전략, 분석, 크리에이티브 사고, 그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이 나였는데, 그는 끝까지 나를 지시받은 일만 착실히 해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첨부 문서도 꼭 읽어보시죠. 그는 무심히 봉투를 넘겨 다음 장을 펼쳤고, 그 표정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심하던 눈이 점차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는 급히 페이지를 넘기며 문서를 훑었다. 정밀하게 비교된 문서들, 이메일 캡처, 업무 요청 기록, 클라이언트 피드백, 내 이름이 지워지고 그의 이름으로 바뀐 파일 내역.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모든 사본이 HR과 이사회에 이미 전달되었으며 법적 자문을 받은 상태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농담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실입니다. 모든 건 사실이고 증거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을 이었다. 이건 완전히 비상식적이에요. 내부 절차도 없이 이사회에 직접 고발이라니, 당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는 겁니까? 나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또렷하게 전달했다. 사내 윤리 규정에 따르면 고위 관리직에 대한 윤리 위반 사항은 직접 이사회에 제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은 고위직에 해당하죠. 그의 얼굴엔 짜증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이거 단순히 감정 문제 아닌가요? 승진해서 탈락한 게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그걸로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솔직히 좀 유치하군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하이브 미디어가 자랑하던 성과들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아는 건 회사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내 반응을 확인하듯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이번엔 말을 바꾸어 달래기 시작했다. 민서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좀 차분하게 얘기해 봅시다. 원하는 게 뭐예요? 승진? 연봉 인상? 독립된 사무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였다. 아니요, 어떤 조건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떠나기로 했고 남은 건 이 사실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뿐이에요. 그는 다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그럼 이 문서만이라도 회수해 주세요. 이사회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전달된 문서입니다. AR과 이사회 모두가 보고를 받은 상태예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고별 인사입니다. 그는 순간 말이 막혔고 얼굴을 붉히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당신 이러면 업계에서 평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 사람들 많습니다. 이 바닥 좁아요. 앞으로 당신 커리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위협도 예견하고 있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마케팅 업계는 생각보다 작고 누가 진짜 실무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윤희 부장님도 벌써 여러 시카고 쪽 창의국장들과 저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녀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표정엔 눈에 띄게 불쾌한 기색이 떠올랐다. 산드라는 늘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했고 정치적 줄서기를 싫어했으니 지훈 팀장과는 본래부터 맞지 않았다. 2주 뒤까지가 통상적인 퇴사 기간이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떠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모두 정리했고 인수인계 문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한참 고민한 끝에 냉랭한 말투로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나가세요. 2주 급여는 지급할 테니 오후까지 정리하고 퇴실 바랍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팀원들에게는 제가 직접 간단히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니요, 내가 알아서 전달할게요. 당신은 조용히 나가면 됩니다. 그의 통제욕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휘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지수였다. 이사회 비서가 방금 ARG 쪽으로 급하게 들어갔어. 분위기 심상치 않아. 민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판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개인 짐을 정리했다. 휴대폰 충전기와 노트, 머그컵,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나와 함께한 작은 소품들. 동시에 동료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다. 새로운 기회를 향해 떠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곧 알려드릴게요. 몇몇은 곧바로 자리로 찾아왔다. 놀란 얼굴로 진짜야? 퇴사한다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새로운 챕터를 열 시간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잠시 뒤 김재훈이 내 자리로 다가왔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퇴사한다는 얘기 들었어. 결국 버거웠나 보지. 이런 환경은 아무나 버티는 거 아니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니, 이제는 내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준비가 된 것뿐이야. 참고로 오늘 오후 이사회 미팅 준비 잘해. 뉴트리라이프 캠페인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을 테니까.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지만 나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동안 내가 만든 전략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겠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 순간 이현우와 박지수가 나를 따라 나왔다. 진짜 가는 거야?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드디어 나를 위한 길을 시작하려고. 현우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어. 솔직히 이 회사 너한테 너무 작았어. 지수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넌 이 회사가 감당 못할 사람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희 부장님, 방금 이사회 의장이 전화했어. 전면조사 들어간다더라. 곧 전화 줘.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감각이 들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하이브 미디어를 떠난 첫 주는 의외로 힘들었다. 5년 동안 일정하고 체계적인 일과 속에서 살아오다 갑자기 자유를 얻으니 오히려 낯설고 불안했다. 어떤 날은 열정에 불타 창업 준비에 몰두하다가도 다음 날은 침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며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업계에서 왕따가 되는 건 아닐까? 내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아닐까? 그동안 모아온 돈을 다 쓰고도 일이 안 풀리면 결국 다시 누군가 밑에서 눈치 보며 일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혁은 내 옆을 지켰다. 그가 없었으면 나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 흔들리는 마음을 꿰뚫고 있었고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었다. 넌 옳은 결정을 내렸어. 그걸 증명하는 일만 남았어. 그의 그 말은 내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닻이 되었다. 나는 사업 계획서를 구체화하고 로고와 브랜드를 정리하며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은 두려움보다 점점 더 크고 단단한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퇴사 열흘쯤 지난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정미경 사장. 강민서 씨. 그녀는 인사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사회에서 민서 씨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검토했고 내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고 내부 조사에 더는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 박자 멈춘 뒤 말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하이브 미디어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제대로 되찾아주는 방향으로요. 나는 그럴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이 회사가 그동안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내일 오후 시간 됩니다. 다음 날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미경 사장, 인사팀장, 그리고 이사회 위원 2명이었다. 지훈 팀장은 보이지 않았다. 사장은 입을 열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서 씨가 제공한 증거와 내부 확인을 통해 심각한 관리 실패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훈 씨는 본부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징계성 감봉과 함께 업무 재조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훈 팀장은 본사에서 철수하고 지방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내 안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왜 내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이 모든 부정을 계속 덮고 갔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괴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민서 씨가 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직을 정식으로 제안드리며 기존 연봉의 30% 인상과 함께 경영위원회 자리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함께 해주시겠어요? 한때 그 자리는 나의 꿈이었다. 내가 몇 년간 갈망했던 자리,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그 위치였다. 그런데 막상 지금 눈앞에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을 때 나는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자리를 간절히 바라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 제안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다시 봐주시고 기회를 주시려는 마음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 회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제 가치를 더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없을까요? 최대한 유연하게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지켜야 할 진짜 가치라고 생각해요. 회의실을 나올 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도 사무실도 내 자리가 있었던 공간도 나는 그곳과의 마지막 장을 정리한 셈이었다. 비로소 완전히 끝이 난 것이다. 하이브 미디어를 완전히 떠난 뒤 나는 본격적으로 민서 마케팅 컨설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유 오피스의 작은 책상 하나에서 출발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리하고 로고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세팅하고 고객에게 보낼 제안서 양식을 다듬었다. 산드라 부장님은 여전히 든든한 지원자였다. 은퇴 후에도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내게 연결해 주었고 독립 마케터로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조언도 아낌없이 전해주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보다 이제는 무엇을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곤 했다. 그녀는 늘 말했다. 이제는 내 이름이 네 브랜드야, 민서야. 너 자신을 가장 먼저 믿어야 해. 내게 진정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마케팅 엑설런스 어워드 초청장이 도착하면서였다. 산드라 부장님이 수상자로 지명되었고 그녀는 공식 초청 손님으로 나를 지명했다. 그날 업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공식적으로 독립 마케터로 소개되었다. 연단에 서 있던 산드라 부장님은 수상소감 중간에 내 이름을 언급했다. 제가 30년 넘게 일하며 만난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도 가장 진심으로 일을 대하고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을 지닌 사람. 그가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강민서입니다. 그 말 이후 수많은 사람들과 명함을 교환했고 행사장을 나서기도 전에 3건의 미팅이 잡혔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디지털 마케팅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다. 처음 6개월은 솔직히 고되었다. 대기업 프로젝트는 당연히 없었고 소규모 업체의 브랜딩부터 SNS 콘텐츠 설계까지 직접 발로 뛰며 진행해야 했다. 수입도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었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만은 없었다. 모든 일이 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곧 나의 성장이었다. 한 프로젝트, 한 클라이언트마다 내 이름을 걸고 일한다는 책임감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뉴트리라이프 당시 마케팅 매니저였고 현재는 더 큰 식품기업의 부서장이 되어 있었다.
당신이 뉴트리라이프 캠페인의 진짜 주역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창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을 런칭하는데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내게 있어 큰 전환점이었다.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이라는 점도 중요했지만 더 큰 의미는 정당한 인정이었다. 내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 전략으로 브랜드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이브 미디어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일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다른 고객사로 이어졌고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나는 첫 직원을 채용했다. 아직은 신입이었지만 열정 넘치고 어딘가 과거에 나를 떠올리게 하는 친구였다. 회사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을 즈음 나는 4명의 직원과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하이브 미디어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2개의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내가 만든 로고가 붙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1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케팅 컨퍼런스에 참석한 나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김재훈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수그러든 모습이었다. 당당하던 눈빛은 흐릿해졌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잘 지낸다며?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회사 차렸다고 들었어. 잘 나간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다. 응, 잘 굴러가고 있어. 넌 어때? 그는 쓰게 웃었다. 하이브는 좀 많이 바뀌었어. 지훈 팀장은 완전히 나갔고 새 본부장은 문서화랑 기여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 엄청 강조해. 요즘은 프레젠테이션도 내가 직접 해야 하니까 말이지. 나는 어떤 동정도 어떤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다. 그렇구나. 잘하길 바래. 나는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더는 그가 내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지도 내 감정에 상처를 남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같은 날 저녁 내 휴대폰에 이현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믿을 수 있겠어? 박지수, 우리 회사 최연소 부사장으로 승진했어. 진짜야. 새로운 경영진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솔직히 네가 그 흐름을 만들어낸 거야.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상쾌한 가을 공기 속에서 어딘가 먼 곳에서 작은 돌 하나가 물결을 일으켜 마침내 그 파동이 해안에 닿은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떠남으로써 생긴 진실의 공간, 그 속에서 드디어 진짜 실력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결국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과 더 정직한 흐름을 위해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수록 나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역할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처럼 조직 안에서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무너져가는 젊은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마케팅 전략보다 조직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에 더 큰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참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와야 하나요? 그 질문들 앞에서 나는 늘 3가지를 강조했다. 모든 걸 문서로 남겨라. 너의 가치를 스스로 정확히 인식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환경이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도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돌아보면 나의 여정에서 가장 뜻밖의 성과는 성공적인 창업도 업계의 인정도 아니었다.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한때는 승진과 칭찬, 높은 연봉과 외적인 타이틀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던 내가 이제는 내 선택과 원칙, 내 윤리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 길을 내가 만들고 그 길의 결과를 책임지며 더 깊은 자존감을 얻게 된 것이다. 민혁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다. 사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시간은 우리가 연애 시절엔 미처 보지 못했던 호흡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되었고 가장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반년 뒤 그는 내게 반지를 건넸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 회사를 경영하며 삶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면접을 진행한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팀원을 찾는 과정이 자주 이어지고 있다. 지원자들은 대부분 똑같은 눈빛을 지니고 있다. 간절하고 성실하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오후의 마지막 인터뷰는 특히 인상 깊었다. 앳되고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지원자. 왠지 3년 전에 나를 보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고민 끝에 대답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똑같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진실성과 정의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내가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나누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온 여정, 그리고 결국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이야기. 당신의 재능은 인정을 받아야 해요. 결코 그 이하로 평가받아선 안 돼요. 하이브 미디어의 승진 발표 날,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아침부터 시작된 여정은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 타이틀도 아니고 연봉도 아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성공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그것은 바로 내 가치를 내가 정의하고 내가 지키는 것. 조직이 나를 정의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모든 이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세우는 것. 지금도 나는 그 가치를 지켜가며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한 명 한 명의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진심으로 헌신했던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당신이 지켜야 할 진실이고 당신만의 이름으로 세상에 증명해야 할 믿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항상 자신이 가진 진짜 가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